호돌이의 소름 돋는 이야기. 김은정 아나운서는 경상북도 영주시 출신으로 1978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그해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1979년 결혼하였으나 2달 만에 이혼한 후에는 방송활동에 전념하였다. 1984년부터 89년까지는 KBS에서 근무하다가 89년 TBS 개국과 함께 TBS로 이직하여 실종 당시에는 안녕하십니까, TBS와 함께의 김은정입니다의 진행을 맡았다. 김은정 아나운서가 실종된 것은 추석 전날인 9월 21일 오후 9시쯤 독신으로 살고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집을 나서 50여 미터쯤 떨어진 고모 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새벽 5시부터 있는 추석 특별 생방송 때문에 일찍 쉬어야겠다며 나간 게 마지막이었다. 90년 6월 개국 이래 단 한 차례의 펑크도 낸 적이 없는 김은정 아나운서였지만 방송국과도 연락이 끊겼다. 젊은 여자의 일시적 방황쯤으로 여기던 가족들도 실종 3일째가 되자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실종 후 김씨의 언니가 매일 방송국으로 여동생 대신 출근하여 김은정 아나운서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경찰이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비밀 수사를 벌이며 남자관계 등을 추적하였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하였다. 평상복 차림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갖고 사라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돌발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정도뿐이었다. 평소에 직장 동료들에게 수면제 구입에 관하여 얘기를 하거나 전동차에 치여서 죽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살 기도가 있었을지도 모르나 당시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자살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이후 2, 3년간 실종 수색이 이어졌고 93년에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통해서 수소문해봤지만 결국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결론만 난 채 수사는 종결되었고 현재까지 28년 동안 김은정 아나운서의 행방은 물론이고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호돌이의 소름 돋는 이야기. 2006년 6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 4학년 이윤희가 행방불명되었다. 이윤희는 실종 전날인 6월 5일 저녁 자신의 금암동 원룸에서 약 1.5km 떨어진 덕진동의 한 호프집에서 교수, 학과 학생 40여 명과 종강 파티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6일 새벽 1시 50분경 귀가했는데 그 이후 행방불명 상태이다. 이윤희의 본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었고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 전공으로 6년간 수료하고 수의사가 되기 위해 2003년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1학년으로 편입학했으며 실종 당시에는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기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윤희가 평소에 비해 우울해 보이긴 했지만 특이점은 없었는데 남자 종기였던 황인철의 배웅을 받아 걸어서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보긴 봤어요 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새벽 1시 50분경부터 1시간 정도 인터넷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는데 검색 기록이 이상했다. 검색창에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하고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를 끈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이때 이윤희는 며칠 전에 날치기를 당해 수중에 핸드폰이 없는 상태였다. 황인철의 배웅으로 집에 들어갔다는 진술과 집에 와서 인터넷 접속을 했다는 정황은 집에서 실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이윤희는 평소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다. 하지만 하루 뒤인 6월 7일 웬일로 이윤희가 결석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황인철이 점심때 이윤희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문은 잠겨있고 안에서 개들이 킁킁대고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황인철은 이윤희가 4학년이었던 탓에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인 6월 8일에도 결석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황인철을 비롯한 학과 동기들은 점심때 이윤희의 원룸을 찾아갔다. 여전히 문은 잠겨있고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나자 건너편 건물로 가서 창문으로 이윤희의 집을 살펴보았다. 이상하게도 창문이 열려있고 방 한가운데 신발을 비롯한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남양주 본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집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이들은 경찰과 119 구조대를 불러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이윤희가 키우던 애완견 2마리만 있었고 애완견들에 의해 방이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같이 들어간 경찰은 친구들에게 "엄마 잠깐 어디 갔을 거예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2명은 파출소에 가서 가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친구들에게 "곧 부모님 내려오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청소하고 있어" 라고 했다. 이로 인해 증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경찰은 6월 10일 수사하던 도중 이윤희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발견했다. 실종 당일 새벽 2시 59분경부터 3시 2분경까지 3분 동안 포털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그녀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한 내용이 기묘했다. 경찰은 그 후 공개 수사, 탐문 수사, 무범자 수사, 대대적인 수색까지 펼쳤으나 전혀 성과가 없었다. 6월 10일 서울에서 이윤희의 인터넷 접속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이윤희가 접속했는지,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타인이 접속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윤희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방법이 없었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인 6월 2일 날치기에 의해 가방을 도난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유력한 용의자로 그녀를 짝사랑했던 황인철을 의심하고 있지만 심증 외에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그를 용의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다. 2016년 3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사실 장기 실종 사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을 경찰의 현장 보존 실패와 초동 수사 실패로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만 해도 경찰은 성인 남녀 상관없이 실종은 가출이라는 인식이 많았기에 현장 보존을 하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되었다. 일단 현장이 어지럽혀 있었기 때문에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으나 친구들이 청소를 해버려 현장이 훼손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고 실종자의 언니가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 수도 있었던 담배꽁초를 버려 DNA 감식도 날아갔기 때문이다. 만약에 친구들이나 언니가 이때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기 전까지 현장을 그냥 뒀다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1991년 대구 달서구에 살던 5명의 초등학생들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날은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하여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시군구 의회 의원 선거일로 임시 공휴일이었다. 사건 발생은 91년 3월 26일 아침 8시 대구 성서국민학교에 다니던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그리고 김태룡 등 초등학생 6명이 조호연 군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조군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아이들에게 시끄럽다며 나가서 놀라고 했고 김태룡을 제외한 5명의 아이들은 와룡산으로 출발했다. 김태룡은 아침밥을 먹고 뒤늦게 친구들을 쫓아갔지만 산에 가면 위험하다는 부모님의 말이 생각나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은 분유깡통과 막대기를 들고선 근처 와룡산으로 가고 실종되고 말았다.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저녁 18시부터 와룡산 주변을 돌아봤지만 찾지 못했고 8시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과 부모들이 함께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산을 수색했지만 아이들을 찾지 못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근거도 없이 5명의 아이들이 가정 불화로 가출한 거라고 수사 방향을 잡는 바람에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갔다. 이 부분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늦춰졌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모든 경찰과 군인이 총동원되어 개구리 수년들이 실종된 와룡산 주변과 전국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만화, 비디오, 초코파이, 전화카드 5명의 아이들의 사진 광고가 인쇄되었다. 2002년 9월 26일 오우근 씨에 의해 5명의 아이들을 찾게 되었지만 유골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곳은 구 육군 54단 사격장 부지로 54단은 1994년에 북구로 이전한 상태였다. 이 지역은 과거 군부대 사격장과 가까워 탄피가 많이 발견되어 인근 어린이들이 탄피를 줍기 위해 와룡산에 자주 올라갔다는 제보도 있었기 때문에 오발탄에 의한 타살로 추정했다. 범인은 1명이었을까? 2명 이상이었을까? 혼자였다면 한두 명이 떨어져서 놀던 때를 노려 순차적으로 살해했을 거라고 했다. 범행 도구는 날카로운 칼이나 망치였다. 11년이 지나고 발견된 아이들의 유골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과 부모들이 와룡산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이어 수많은 군인과 경찰들이 수색했지만 아이들을 찾지 못했고 11년이 지나서야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건이 커지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잠잠해진 뒤 다시 와룡산에 와서 안매장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용의자는 꽤 오랫동안 와룡산에서 생활한 것은 물론 11년 전 그 주변에 살았고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공구를 다루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끝내 아이들의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2006년 3월 25일 24시에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13년 독일 하노버에서 유명한 과자 제조회사 본사에 있는 황동 재질의 엠블럼을 절도한 사건입니다. 범인이 스스로를 세서미 스트리트 속 캐릭터인 쿠키 몬스터라 자칭하여 쿠키 몬스터 절도 사건으로 공식 명명되었는데요. 범인은 엠블럼을 절도한 후 다음과 같은 협박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쿠키 엠블럼 갖고 있다. 너희들은 쿠키 엠블럼을 갖고 싶겠지? 그래서 너희는 2월 어느 날에 버트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 모든 어린이에게 쿠키를 선물해야 돼. 너희들이 내건 1000유로의 현상금은 라인하겐의 동물 보호소에 기부하도록 해. 너희들은 나처럼 그 쿠키 엠블럼을 갖고 싶고
매우 사랑하지. 그래서 너희는 매우 관대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쿠키 엠블럼은 오스칸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다. 정말이야. 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들어준다면 어디에 쿠키 엠블럼이 있는지 다시 편지를 쓰겠다. 어딘가 상당히 착해 보이는 협박장인데요. 결국 회사는 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었고 범인이 황동 엠블럼을 어느 대학교 말 동상의 목에 걸어놓아 되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엠블럼에서 범인에 대한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